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자, 엊그제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수교를 했어요.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쿠바라는 나라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교를 193번째 수교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왜 화제가 되었냐면 쿠바라는 나라는 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미국 턱 밑에 있고 또 북한하고 형제 국가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받았을 충격이 꽤 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쿠바 우리나라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이제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이제 어제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일본하고도 우리가 잘 관계를 맺을 그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 이 외교전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바랑 이 수교를 맺은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친했던 나라라고 형제 국가라고 했었는데 대한민국은 똘똘 수교를 맺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의 계절이 다가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또 영화가 막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 계세요? 네. 저희도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장모님께서 그 연휴 끝난 날인가 언젠가 갑자기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그러시면서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래서 어디요? 그랬더니 건국전쟁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셔가지고 건국전쟁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왔어요. 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감동적인 영화였고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월달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북한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재림주님께서 탄생하신 나라죠.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재림주님께서 1920년도에 1920년 음력 1월 6일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후에 이 격동적인 굉장히 드라마틱한 우리나라의 이 뭐랄까요 이 격동적인 이 근현대사를 이제 함축한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이 땅에 펼치고 남북 통일을 또 이루시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큰 업적을 세우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진 오해와 핍박도 받고 또 북에는 이제 함흥 이 교도소에 갇혀서 아주 엄청나게 고난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통일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우선 동영상 잠깐 보시면서 보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상이 이게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 사상 어떻게 통일은 세계에서 된 것이다. 통일의 기쁨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말에서 통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 피를 누구라도 지나가 했으니까 너희들 좋을 수 있는 찾아라. 우리 교회도 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는 분이 들어버렸지. 나만 못하고 누가 못하는 거지. 잘못 정말 해야 하는 거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민족 제2주의 정신하고도 신통이도 비슷하다고요. 진화론이 잊어대. 제가 이제 많이 봐서 하는데 진화론이 잊어대. 순도 안 남자이보다 상대되는 이 진화론은 정신이야 나중에 봤어요. 내가 경찰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가 우리 따라서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지 당신은 마음 있어요. 누가 마음 있어요. 있지. 이거는 나왔어. 또 사람을 뛰어 사람 봤어. 보지 못하는 걸 뛰어서. 그래 나 오늘 저 윤선명 선생 그 철학이 사상이 아주 집약해서 제가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김일성 만난 그 내용을 집약한 내용 보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최일선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선과 악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통일을 통해서 이제 세계 통일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실천하셨죠.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이때가 91년도일 겁니다. 91년도.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이고 깜짝 놀랄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서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 남북 합의 운동 작성을 하고 또 진행을 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이걸 좀 비틀어가지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승공사상을 펼치시고 이 승공이론을 펼치셨는데도 이거 비틀어가지고 신국주의자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을 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팩트는 아버님께서는 하나님주의로 남북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주체사상으로는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신 거예요. 북한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남한에서 대중집회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북한에 우리나라 따지면은 쉬운 말로 국회의원들 모여있는 그런 데입니다. 국회의사 같은 그런 데 모여가지고 당신네들은 틀렸다 이거죠. 닭자를 치면 틀렸어,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짜야.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일이냐,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 아까 보셨죠? 하나님 봤냐? 못 봤다. 마음을 봤어요? 못 봤는데요? 마음 있지 않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봤어? 못 봤는데 사랑 있지 않냐? 보이지 않는 거에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놓고 주제사를 비판하고 하나님주의로 통일을 해야 된다 얘기를 설명하셨던 아버님이었던 북한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언론에서는 비틀고 많이 오해를 하죠. 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화도 이승만 대통령이 1대1을 다뤘는데, 보면서도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봐도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친일한 분이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잘못되게 이 역사를 가리켜놔가지고, 왜곡되게 가리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의 이미지가 강하고 친일을 한 것처럼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을 한 후 지금 남북한으로 갈려가지고 한 반세기가 넘게 시간이 갔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구글인가 뭐 위성 지도를 찍었잖아요. 밤에 남한은 다 불이 들어왔고 북한은 깜깜하잖아요. 이 사진 한 장이 극명하게 보여준대. 체제가 어떻게 몇십 년간 진행해본 결과 체제가 어떻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달했죠. 보면 감이 환해요. 북한은 깜깜해. 전기가 없거든요. 이게 체제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체제 전쟁이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아니라고 비틀고 왜곡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부분에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아니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버님 제주님 태어나기 전,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대한제국을 받기 전 조선시대에 태어난 분이고 과거 시험도 받은 분이에요. 양녕대군, 세종대왕의 형이죠.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 한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가지고 특히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잘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겁니다. 진짜로. 북한처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저렇게 됐다? 세계 최빈국이에요. 완전 맨날 굶어 죽어야 돼.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팩트예요. 근데 이걸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북한이 좋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재림주님이 탄생하게 되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이 건국이 돼서 지금까지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체제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계속 하니까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표현이 됐죠. 선대들의 노력을 폄하해서 안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선대들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노력한 게 없어요. 적화 통일을 하려고 노력한 거지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표현을 씁니다. 근데도 뭐 맨날 저 사람은 저런 거 떠들었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잘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졌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 가지고 이 왜곡하고 편집된 거를 바로잡는 다큐 형식의 영화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벌써 고소고발 들어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된 사실들을 가지고 편집을 한 거거든요. 사실들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한 내용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지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봐가지고 야 그랬어? 어머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은 과거 시험도 봤다 그랬죠. 조선시대 태어난 조선시대 양녕대학의 16대선 조선시대 이제 과거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요.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근데 이때는 막 하여간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시험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면 뭐 다 돼. 뭐 이러는 거고 과거 급제에도 발령이 안 나요. 쉽게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주 한마디로 개판이었어요. 개판. 그래도 나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뭐 어떤 사건 힘을 내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간 이유는 뭐냐면 서당도 다녔지만 이제 배제학당을 다녔거든요.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의 교육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니네 나라 이러면 큰일 나. 서양이나 얼마나 많이 일본이 얼마나 많이 선진국으로 발전했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 연루된 사건은 뭐냐면 이제 왕정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철폐 이런 얘기가 엮여가지고 들어가지고 이제 감옥살이를 살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했죠. 근데 풀려나게 된 계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제 대한제국을 이제 국호도 개명 고종이 임금을 하고 있을 텐데 어땠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쉬운 말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매했어요. 뭐가 애매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청나라의 속국인 거야 아닌가 이게 애매해가지고 청나라한테 물어요. 이 조선이 니네 나라냐? 이렇게 물어요. 니네 속국이야? 그랬더니 청나라가 속국이라기보다는 뭐하지만 조공을 바치고 있는 나라고 조공 관계고 뭐 군신의 예를 갖추고 있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래? 하고 선을 딱 그죠. 그럼 독립된 나라라고 해야겠네. 그래야 독립된 나라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명분 있으니까 독립된 나라를 해야겠냐고 해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일전쟁이 벌어지면 그래요.
아니 서대문에 독립문이 생긴 거예요. 조선은 독립된 국가다. 이게 그때 당시에 세워진 그 독립문입니다. 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해놨어요. 가지고 그래 독립 청나라랑 별개야 이렇게 해놓고 또 러시아랑도 전쟁을 벌려요. 러시아도 이 조선이란 땅을 누가 먹을 거냐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의 국력이 약했냐면 우리나라는 빼놔 어차피 야 넌 누가 먹든 먹을 거야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래도 나랍니다. 조선 말기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임금이 있고 왕이 있는데도 야, 어차피 빠져 있어. 어차피 너는 일본이 먹든 청나라가 먹든 러시아가 먹든 뭐 이럴 거거든. 너는 빠져. 뭐 빠져. 야 한판 붙어. 이래가지고 이제 청일 전쟁이 벌어지고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건데 누가 먹느냐 이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랬던 시기입니다. 청일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기죠.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이깁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일본이 이겼어요. 그만큼 그 당시 일본은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어요. 전 세계 군사력 3등을 했던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 당시 일본이 러일 전쟁을 이깁니다. 그때 고종이 이제 그때 알아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고종이라는 임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굉장히 무능했다라고 봐야죠. 무능했습니다. 무능했고 이제 역사적인 팩트만 짚으면은 이완용이 뭐한 사람이죠? 이완용이 뭐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을사오적이라 나라 팔아먹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좀 더 가슴 아픈 명확하게 짚으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은 고종이 맞습니다. 고종이 맞아요. 이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신하가 사인하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발짝 물러 있었던 것 뿐이지 고종이 다 한 거지. 그게 맞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완용이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완용 억울한 것도 많아요. 나라 팔아먹고 도장 찍은 사람은 고종이 맞아요. 고종은 나라를 팔아먹은 후 이씨일가는 이씨조선이라고 했거든요. 이씨조선이야. 대한민국은 이씨 거예요. 이씨조선이야. 이씨 다 소유돼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왕정부터 그렇습니다. 이씨조선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일본이 합병을 한 후에 한국에 나오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GDP 같은 겁니다. 3%인가를 이씨가 썼어요. 엄청 많이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안 하는 것뿐이. 근데 이게를 좀 더 얘기하다가도 얘기하겠지만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랬었던 부분도 이제 한일합방이 된 부분도 굉장히 부풀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못 살았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 자존심을 민족주의 같은 거죠. 민족의 자존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풀린 게 많아요. 독립운동도 해가지고 뭐 청산리 전투든 뭐 봉오동 전투든 막 신화적인 건데 이거 완전히 어벤져스처럼 싸웠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왜? 못 살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존심 금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도 맞죠. 이제 쉬운 말로 먹고 살만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경제 10위권 됐으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왜곡시키고 부풀려가지고 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해야 이걸 근간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곡돼 있으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중국을 욕하지 않습니까? 동북공정이라고? 자꾸 저놈 새끼들 우리를 진해 역사라고 자꾸 왜곡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서 그건 욕을 하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많이 왜곡돼 있거든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이제는 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실을 밝힐 거는 밝힐 때가 된 겁니다. 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자존심을 안 내어서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그랬습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이 이겨버리니까 고종이 급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그때에 대해서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이승만을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 영어를 잘하니까 미국으로 가봐라 이거. 좀 도와달라고 가요. 그래도 풀려요. 막 깜빵 살다가 야 어느 날 너 나가봐. 야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이승만이 갑니다. 이를 가가지고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못 만나고
헤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런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얘기를 막 합니다. 생각을 해볼게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기 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잘 짝짝꿍이 맞았습니다. 알았어. 얘기해놓고 이제 그때가 1905년도에 헤이 국무장관을 만난 게 2월달이고 1905년 7월달에는 가스라데프트라는 밀약을 맺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가스라데프트라는 밀약을 맺어요. 암암리에 서로 뒤로 막 계약을 한 거야. 이게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먹는데 니들은 관여하지 말고 알았어.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데 니들도 관여하지 마. 알았어. 이렇게 된 겁니다. 가스라데프트 밀약을 맺어요. 1905년도에. 근데 이승만은 몰랐다 이거야. 그걸. 왜 밀약이니까 멀리 한 거예요. 1905년도에 헤이 국무장관을 만나서 2월달에 만났는데 7월달에 이 사람이 죽어요. 국무장관이 죽었는데 7월 초에 죽고 7월 말에는 가스라데프트 조약을 맺습니다. 밀약을 맺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겠어요? 미국이 한국을 어디부터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 1차 세계대전 막 식민지 쟁탈들 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니까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안 오고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 들어가서 학부 정치학을 마치고 하버드대 석사 역사학으로 마치고 프린스턴 대학 가가지고 국제정치학으로 박사를 받습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스펙에 이 정도 쌓으면은 세계 최고의 스펙을 그 당시에 쌓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최고의 스펙을 쌓습니다. 굉장한 지성이었어요. 그걸 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국제정치에 눈을 떠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냉정하게 봅니다. 독립을 간절히 원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간절히 원했는데 독립하시는 방법을 국제정치로 눈을 떠가지고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런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도저히 이런 무장 투쟁 가지고 독립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결론이었어요. 처음부터 안 된다 이거. 외교전을 통해 가지고 강대국이랑 잘 해가지고 강대국 독립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지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처질관의 어떤 기본 맥락입니다. 기본 맥락에. 근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이 독립운동 방식이 합의가 안 된 게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택했고 이게 옳다라고 봤고 아니야 테러를 해서라도 해야 돼 이런 방법을 택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오해받는 사건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08년인가에 그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외교관을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테러를 했어요. 이름이 전명훈인가 하고 글쎄요 장인환과 전명훈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 외교관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국 땅에서 죽였어요. 왜 죽였냐? 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과 관계된 외교관이었어요. 일본하고 관계는 미국 외교관이에요. 당연히 일본이랑 친했으니 일본 잘 되게끔 도와줬겠죠? 거기를 죽였어요. 응? 장인환 전명훈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이 이 테러죠 테러. 미국 땅에서 미국 외교관을 죽여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 보고 영어를 잘하니까 변호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변호를 안 해요. 변호를 안 하고 오히려 사설을 쓰고 뭘 써요.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무식한 방법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친일 논란이나 독립운동한 한민족을 만도하고 거꾸로 비판을 해요. 이러면 안 된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의 안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일본은 미국에 뭐라고 한국을 얘기했냐면 한국은 미개한 국가고 일본은 선진국인데 한국이 미개한 국가여서 일본이 지금 개화시켜주고 있다.
한국을 잘 살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미개한 나라야.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서 문명을 열어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당시예요. 그 당시가 한국에 대한 미국은 관심도 없는데 미국이나 일본이 심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상황이 이런데 미국 땅에서 미국 외교관을 총으로 이게 되냐 이게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로 독립이 안 된다. 독립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써버렸어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친일 논란이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안 도와주고 이 말이 돼? 뭐 이러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는데 하와이에서 이제 누구랑 이제 적을 두냐면 누구지? 박만웅인가가 있어요. 박용진이라는 독립운동가랑 척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건 좀 확대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싸우는 길이 있나 봐요. 독립운동 하면서도 마음이 안 맞으면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래요. 그런 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박용진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무력으로 하자. 이승만은 안 된다. 야 무식한 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라. 아빠 될 일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래. 박용진은 뭘 하려고 했냐면 1918년도에 미국이랑 일본을 친했던 시기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일본 함이 있어요. 이지 싸움인가 뭐 이건 함이 있어요. 이걸 폭파시키려고 해요. 박용진이라는 사람이 미국 땅이지 않습니까? 하와이가 하와이에 있는 미국 땅덩어리 아니에요. 일본 군함이라도 미국 땅덩어리에 있는 겁니다. 이 군함을 폭파시키려고 했어요. 그거를 이승만이 미국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폭파를 못 시켜요. 그거 가지고 친일이라 이거야. 이 일본 배를 침몰시켜야 되는데 이걸 미국에 꼰질렀어? 이게 친일 논란이 있는 겁니다. 미성은 안 된다. 이래서 미국을 자극시켜서 우리나라는 독립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박용진 사람이 쫓겨납니다. 미국에 추방돼요. 이것도 친일 논란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친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독립이 안 된다. 독립운동하는 방향성이 달라진 건데 그게 됐어요. 또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샤오에서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인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내용 중에 그러면서 사설인가 친문에 또 사설을 써요. 우리 학교, 우리 한인들을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는 일본인들이 나쁘다라고 교육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써요. 이걸 가지고 친일이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도 한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고 한국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라는 걸 써요. 근데 그 뒤는 잘라버리고 앞에만 쓴 거야. 우리 학교에서는 일본인이 나쁘다라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딱 잘라요. 그래가지고 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친일이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쭉 보면 그 영화에서도 쭉 나오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았거든요. 친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할 수가 없고 철저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당시기 국제 외교관계의 전문가로서 그 노선이 옳다라고 아주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고 막 그랬을 때에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한 국제관계학자의 일난 사람이었고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였어요. 총장이잖아? 학생이고 도와달라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상적인 국제정치학자였어요. 전쟁을 어떻게 없앨까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UN 전신이죠. 지금 국제연합이고 국제연맹을 만들어가지고 국제기구끼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국제연맹을 창설하자 얘기를 하고 국제연맹이 창설이 됩니다.
그 국제연맹이 상을 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다 편지를 써요. 가려고 했어. 국제연맹 열리는 유럽 가려더니 미국이 막아요. 이 고집스럽거든. 말을 안 들어 이 사람이. 가는 걸 막습니다. 그랬더니 이승만이 편지에서 뭐라 썼냐면 한국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부탁한다 이렇게 써요. 이거 가지고 친이란 얘기를 해요. 또 나라를 또 팔아먹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찬성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안창호 선생도 찬성합니다. 근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존경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찬성했는데 이건 빼! 이승만 대통령은 찬성을 얘기하고 반대 신촌은 반대했어요. 근데 안창호는 찬성했습니다. 우선은 일본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이승만 똑같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건데 요거만 딱 따다가 이승만은 친일을 이제 또 매도하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어요.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재미난 게 뭐냐면 임시정부가 몇 개 있었어요.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거를 1919년 3.1운동 전후로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된 임시정부가 돼요. 그 통합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근데 그 당시는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어요. 이승만 대통령. 통보를 받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몰랐어.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나름 미국 쪽 인맥이 화려했기 때문에 그 외교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거야. 근데 일본하고 친했다고 했잖아요. 미국이. 계속 친했어요. 언제까지 친하냐?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친합니다. 만주사변은 1931년도인가 2년도에 일어나요. 윤봉 여사가 도시락 던지고 막 만주사변 그때입니다. 그때 일본의 그 관동에 있었던 일본군이 일본 천황인가 그 일본 좌우지간 그 쉬운 말로 오다가 안 떨어졌는데 관동군이 만주를 간 거예요. 쳐들어가 버렸어. 오다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갔어요. 그걸 그때 미국이랑 서방이 쉬운 말로 선을 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선을 넘었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일본하고 친했습니다. 미국하고 친했어요. 근데 만주를 쳐들어가 만주 사변이 벌어진 후에 미국이랑 서구 열강이 선을 넘는구나. 일본이 선을 넘었네. 이때부터 비판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15년도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 30년까지 한 10여 년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외교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먹혀요. 친하니까 안 돼 잘. 그러니까 1925년도에 탄핵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탄핵된 이유가 세 가지면 됩니다. 첫 번째,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국제연맹에 나라를 위임 통치하려고 했던 거. 안창호 선생이 했던 건데 그거 빌미를 삼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안에서 분란을 일으켰다. 그 당시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노선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통일되지 않았고 서로의 노선이 옳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당시에는 소련이 우리나라 독립군을 지원해준다는 빌미를 삼아가지고 꼬신 사건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 왜 너만 오르냐 분란을 일으켰다.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공금횡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는 탄핵을 시킵니다. 공금횡령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임시정부의 대표였어요. 한성 임시정부는 구미 운동인가 해가지고 미국 쪽에 계속 지원 자금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통합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혼자 독자적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통합을 하면은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한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돈을 가지고 군자금 되는 걸 싫어했어요. 이 총 쏴가지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100% 한성 독립운동자금을 100% 통합된 데 보내야 되는데 한 18% 정도만 보내고 나머지 안 보내고 자기가 또 나름 외교적으로 계속 썼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금횡령이다 해가지고 탄핵을 시킵니다. 25년도에. 탄핵을 시켰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도, 31년, 32년 만주사변이 있은 이후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미국이랑 타이가 틀어지니까 이때부터 이제 먹히는 거예요.
먹히게 됩니다. 먹히게 되고 이번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1941년도인가 7월 달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요. 일본은 분명히 태평양으로 전선을 넓힐 것이다. 미국을 친다. 여기서 완벽하지 않으면 친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해 12월 달, 40년 12월 달에 진주만을 때려요, 미국이. 그래가지고 예언서가 된 거예요, 예언서가.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예상을 한 사람들이 또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일본 식민지에 있는 어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썼다. 이건데 최고 학부야. 미국 인맥 때문에 너무 화려해. 이 사람이 쓴 책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딱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해요. 드디어 때가 왔다. 대한민국 땅에다가 때가 왔다라 얘기를 해요. 좀만 기다리면 독립이 될 거라는 라디오 방송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독립이 되죠. 독립이 돼가지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가지고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쉽게 들어왔고 김구 대통령, 김구 그 들어오는 거를 방해했다 미국이. 근데 그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방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들어오는 것도 김구 들어오는 것도 미국은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둘 다 반공주의자거든요. 러시아, 소련의 눈치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통합정부를 하자고 이제 선거를 하자고 해요. 선거를 하자고 하는데 소련이 막아요. 유엔이 주관이 돼가지고 자 남북 전체 통일 이제 선거하자 정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소련이 막습니다. 막아요.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서 독립된 정부를 만들자라고 했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김구 선생은 안 된다. 어떻게 하는 독립인데 민족이 또 갈라질 수는 없다. 북한 넘어간다. 김일성을 만나요. 김일성이 수청납니다. 근데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에요. 김구 선생이 김일성한테 이용당할 걸 알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한테 쉬운 말 이용을 당해요. 김구 통일 대통령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김일성이 얘기를 했고 김구 선생은 듣고 남한으로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가지고 북한이 이미 장갑차든 전차든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보고 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합니다. 김구 선생은 전쟁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 꼭 반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다 외교문서에 나온 얘기야. 이게 외교문서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이승만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도와줄 것도 아니야. 어차피 전쟁 나면 이승만은 못 이겨. 근데 지금 내가 뭐로 도와줘?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번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외교문서에 다 대만 누구랑 얘기했던 외교문서가 다 밝혀졌습니다. 김구 선생은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건국전쟁을 통해서 저도 그랬어? 깜짝 놀랐던 사건은 그 사건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킬 걸 알았어요. 이용당할 걸 알면서도 통일 대통령을 시켜준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와가지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누구 외교관하고 얘기할 때는 전쟁이 나. 근데 이승만은 이길 수가 없어. 저기 이미 다 준비됐는데. 지금 그래도 뭐로 도와줘? 어차피 질 건데. 이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6.25가 벌어지죠.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한강대교를 폭파시켰다라는 거예요. 피난하고 있는 중에 자기는 이미 도망가 있으면서 한강대교를 국민들이 넘어오고 있는 중간에 폭파시켜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역사적 근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 근거는 폭파시키지 않았고 따로 건널 수 있는 걸 마련해놨다라는 게 역사적 근거입니다. 근데 이 좌파 쪽에 물든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왜곡시켜놨어요. 폭파시켰다. 자기는 이미 도망가 있습니다. 이 도망간 것도 아니고 폭파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런승만이라고 맨날 놀렸거든요. 도망갔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폭파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나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었던 큰 업적 중에 하나 뭐였냐면 농지개혁을 했어요. 농지개혁. 우리나라는 대대로 양반이 쌍놈을 부려먹었었습니다. 노비처럼. 땅은 다 여기 양반들 거, 지줄 거. 자기 땅이 없어. 일은 얘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개발해버렸어요. 나눠줘 버렸어 다. 그리고 땅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지주들은 돈으로 주고 땅은 더 이상 못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남은 땅 내가 이만큼 있던 걸 이만큼밖에 못 가져. 최대가 이만큼이야. 나머지 이만큼 돈으로 보상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어떤 공업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농지개혁한 건 정말로 큰 결단이었고 정말 잘합니다. 그 남은 이만큼 땅 판 돈 가지고 경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거였고 평생 소작농으로 살았던 농민들 자기 땅이 생기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 되는 거. 북한은 토지 개혁이 안 됐죠. 지금도 안 됐습니다.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 필리핀도 비교해주죠. 필리핀도 그게 안 돼. 지금 다 소작농입니다.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 과감하게 결단해가지고 농지개혁을 했고 문맹률을 90몇 프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장본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교육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갖고 국민들이 똑똑해져야지 나라가 잘 산다. 이게 신념이었어요. 남자 여자 가르치 시절 안 가리고 다 배워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그 당시 못 사는 나라지만 못 사는 나라의 GDP 20%를 교육에 투자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잘 끌고 갔어요. 4.19에 대한 얘기도 하죠. 4.19는 3.15 부정선거가 촉발이 돼서 4.19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 후보, 자유민주당의 이제 이기붕 부통령 후보였어요. 저쪽은 조봉암이랑 장면이 연락했습니다. 근데 조봉암인가 이분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선거 며칠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투표 당선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무투표 당선이야 그냥 이건 뭐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이 앞서가는 것 때문에 뭐 부정선거를 했는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다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부정선거도 자기 몰랐던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해장막에 둘러싸여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사태를 몰랐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4.19가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하야를 해요. 총괄 전선하고 내가 이러려고 나라 동원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전쟁, 이 건국전쟁 영화에서는 좀 더 좋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화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고 잘못된다라고 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알고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내가 이만큼 교육을 해도 한 거니까 나는 뭐 깨끗하게 물러난다. 하야를 바로 합니다.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도 아니고 여행 가려고 한 건데 망명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 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 영화 나레이션에 나옵니다. 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전쟁이 없는 시기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후 지금까지 약 100여 년이에요. 전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조약이냐면 자, 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 제목이 있냐면 자, 6.29 전쟁이 터졌어요. 지는 거였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와가지고 지금 유엔이 통과돼가지고 지금 다시 끌고 올라갔죠. 이제 전쟁이 안 끝나. 계속 휴전전 전쟁에서 계속 휴전협정은 51년 전부터 바로 휴전협정이 있었습니다. 53년도에 휴전이 돼요. 왜? 전쟁이 안 끝나. 근데 미국은 빨리 발을 빼고 싶어. 야 그만하자 라고 하고 싶은데 이승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우리나라는 진다. 우리는 또 먹힌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뻗듭니다. 안 돼. 북진이라도 할 거야. 안 돼. 발을 빼고 싶어. 이국은 발을 빼고 내가 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거예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발을 빼고 싶은데 여기 조그만 나라의 이 할아버지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죽어도 안 돼. 나 북진이라도 할 거야.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 국제정치학 전공자로서 인맥이 너무 화려해. 계속 실무를 편지하고 막 안 된다고 막 빡빡우겨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기밀문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거할까? 했더니 안 된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다. 그래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도 휴전을 안 했는데 고집스럽게 휴전하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해버려요. 휴전 협상이 되려면 서로의 포로들을 교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하려고 하니까 이걸 풀어버린다니까. 야 나가. 야 해방이야. 풀어줬고요. 그러니까 미국 골치가 아픈 거예요. 협상의 조건 중에 하나를 깨버리는 거야. 휴전하면 안 된다. 이 겁니다. 결국은 휴전하려면 미국 보고 사인을 해.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뭐냐면 한국하고 미국은 양쪽 나라에 국가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 나라인 것처럼 서로 도와준다. 이런 계약이에요. 이런 조건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나 지금은 세계 최강국이고 그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보다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망했어 나라가. 미국이 전쟁 벌어졌다고 한국이 도와줄 일 있겠어요? 도와줄 일이 없지. 도와줄 일이 없어요.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뭔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조약을 맺은 나라는 그 나라에 뭔 일이 벌어지면 전쟁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도와준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받아낸 거야. 이승만 대통령. 이거 사인하면 내가 휴전해 줄게. 이거 사인 안 하면 나는 죽어도 못해. 국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빨리 발을 빼야 되는데 발을 못 빼. 이 노인네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인해. 그럼 내가 휴전해 줄게. 그래서 사인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사인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100여 년간 편하게 살아요. 전쟁이 없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미국이 도와주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벌써 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조약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맞아. 미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평등한 거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꿀빠는 계약이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와 저 밑바닥에 있는 나라가 대등하게 먼저 벌어지면 서로 도와주는 거야. 이 나라가 이 바닥에 있는 나라가 저 나라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도와줄 일이 없지. 일방적으로 뭘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받아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습니다. 왜 전쟁이 없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전쟁이 없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 조약 때문에 먼저 벌어진 미국이 와. 이 조약을 맺어나가니까 전쟁 벌었어? 미국이 와야 돼. 이 지금까지 이 조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번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죠. 맞아. 공이 굉장히 큰 대통령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택했으면 우리나라는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섭리로 이승만 대통령은 더욱 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 그래서 뭐예요? 철저한 반공주의자. 공산당은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신을 부정하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신을 부정하니까. 그래도 이승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고집스럽게 이 민족을 정말 사랑했죠. 대한민국을 사랑해가지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받아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굉장한 공이죠. 굉장한 공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독립운동까지 친일이 아니었어요. 친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왜곡해놨죠. 친일 아까 몇 가지 사건을 들어가지고 왜곡하는 거예요. 친일 분자다, 독재를 했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자르고 가운데만 있으면 왜곡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의 언론이든 좌파 쪽은 왜 이승만 대통령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일으킬까요? 이는 분명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철천지 원수가 이승만 대통령인 거야. 쉬운 말로 저 노인네 안에서 벌써 된 건데 씨 저것 때문에 안 됐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일성 때부터 북한의 통일론의 근간은 갓근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갓근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갓 아시죠? 옛날 양반 있으면 갓 모자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걸 이렇게 묶어 이렇게. 갓근이론이 뭐냐? 갓이 이렇게 묶잖아요.
갓근의 한쪽을 잘라내면 갓이 벗겨진다. 한국을 지키고 있는 두 가지의 끈이 있는 하나는 일본과 미국이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을 지킨다. 저 삼각 체제를 한쪽을 깨부시면은 갓이 벗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약한 고리를 건드려라. 그게 침프레임인 거예요. 미국이라면 잘 안 쌀 것 같아. 응? 근데 일본 하면은 한국 사람이 이를 가라. 그걸 건드려라. 그걸 끊어버려. 이게 북한이 처음부터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 이론입니다. 친일 프레임을 씌워라. 일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럼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누가 좋은 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좋은 일 되는 겁니다. 이 냉정한 얘기예요. 현실입니다. 응? 이거 사실이에요. 계속 그래서 잘 보십시오.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 몇 명을 잘 보면 다 종북주의자입니다. 100% 종북이에요. 윤미향 아시죠? 윤미향.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안부 할머니 가지고 팔아먹은 사람은 할머니 쉬운 말 할머니들 나쁘게 팔아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지 딸내 유학 보내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유명한 종북주의 남편이 간첩이야. 간첩입니다. 간첩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간첩이야 간첩.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린 거예요? 북한 좋아지려고. 북한 시키는 거예요. 일본하고 관계가 틀어져야 끈에 하나가 잘라지면 다시 벗겨진다 이거예요. 종북주의자들. 자,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한 고스펙이에요. 세계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에서 학사, 하버드의 석사, 프린스턴의 박사예요. 국제정치학에 아주 유능한 인재죠.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쉬운 말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만 바라보면은 이렇게만 보여요. 이렇게 멀리 봐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무장 투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독립운동 하신 분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하나 효과가 있겠죠. 되겠어요?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쉬운 말로 좀 아우 왜 그러니 이런 거예요. 멍청한 짓을 하냐. 미국 땅에서 미국 외교관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는 지금 독립이 안 돼.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의 그 당시에 국방력은 세계 3등이 3등. 우리나라 집제이 꼬고 있을 때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된다고?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일본은 군사 일지 같은 게 그 당시에 군이 체계적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사 전쟁한 내용들이 참 정리가 돼 있어요. 그 당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우리나라에서는 이만큼 죽였다고 그래. 일본에서는 이만큼 죽었어. 티도 안 나요. 뻥튀기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봉오동 전투 육사에서 누구죠? 누구 흉상을 빼니마니 홍범도 장군도 봉오동 전투에 굉장한 영웅으로 영화했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역사는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역사는 영화나 드라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는 말 그대로 영화나 드라마입니다. 역사는 팩트를 배워야 돼요. 팩트로. 가슴 아픈 것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쪽팔린 것도 우리 역사인 거예요. 가슴 아프고 쪽팔린 역사도 우리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를 근간으로 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발전하는 거지.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어벤져스급이야. 영화 이거 봉오동 전투 난안 봤지만 본 사람들이 무슨 어벤져스들이야. 날라댕겨.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못 살고 못 먹고 못 살았을 때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는 있었겠죠. 우리가 그래도 이런 땅이 있었고 이렇게 뭐 한가닥 했었던 이런 건 좋아요. 그 당시엔 필요했었을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어떤 경제 대국이 되고 부국이 됐으면 이제는 못 살고 못 먹고 할 때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자위하는 거지.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수준은 이제 지나가야.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지 이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 냉정하게. 100% 바라봐야 되지. 그래서 뭐가 부족했고 뭘 준비를 못했고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거지 비틀고 왜곡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말씀 제목을 빌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대한민국 땅을 대한민국으로 나라 건국한 게 다행인 거죠. 아니면 김일성처럼 저렇게 살 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박 전 대통령이 독재했죠. 독재 맞아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국전쟁에 비교를 해도 필리핀의 이멜다하고 있어요. 마르코스인가? 필리핀 독재자. 똑같이 하와이를 망명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망명했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망명. 그 지금 살았던 누구야? 그 마르코스하고 이멜다가 살았던 지금 살았던 집의 지금 현재 가치가 1,000억 달러가 넘어. 엄청 비싼 그 의리한 대저택에 살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아니 하와이 있는 동포들이 자기 살던 집을 줘서 거기서 그냥 살았던 거야. 거기 각서도 나와. 내가 가진 재산은 한국엔 이화장이 전부니 내가 죽거든. 내가 이거 신세진 걸 당신이 이거 가져가라. 사인 다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돈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고. 근데 이거를 왜곡시켜서 여행 가려고 했던 겁니다. 하와이로 여행 갔다 올 건데 망한 걸로 막 기사를 막 때려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되는 거고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사상적으로 전쟁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상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한쪽으로만 편향된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좀 오해하지 말고 드십시오. 좀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똑똑의 개념이냐면 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잘 듣고 분석해서 판단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걸 해가지고 하는 거에 헐거당 넘어가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있는 팩트를 잘 보고 잘 듣고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이 독재자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이용한 거예요.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썼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실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레닌도 막스와 엥겔스의 그 이론을 지멋대로 써먹은 독재를 한 거고 스탈린 마찬가지고 마오쩌둥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좋아요. 신이 없을 뿐인데 좋아. 근데 그거를 액면 그대로 이용하지 않아. 선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자기 권력을 채웁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적 특징이에요. 독재를 합니다. 막스가 쓴 거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중간에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시들이 독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역사를 왜곡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독재하려고 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운동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갓 끓이는 근간을 두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어? 이게 사실입니다.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똑똑해야 돼요. 어? 서울대간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사실 파악을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 내릴 수가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로 가요. 어? 지금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볼 수 있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예배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과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신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돼, 독재자가. 신 있으면 안 돼. 신의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독재자 말을 들어야 돼.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이익,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민주주의는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조선인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중국도 민주주의예요. 다 민주주의를 써요. 근데 자유가 없어. 그냥 민주주의야. 차이가 뭐냐?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에 따라 소수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개인의 사유 재산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인권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된다면 다수가 딱 다수결로 야 이건 해. 여기 반대해도 야 내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민주주의입니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유재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윤미향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간첩인데도 어느 정도 개인의 의미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안 돼요. 중국도 안 돼요. 반대가 없어요. 왜? 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전체 앞에 반동 문제가 되는 거지. 소수 의견은 반동이 되는 거예요. 반동에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뭐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부인권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천부적 인권이 있어가지고 존중해야 된다 이거야. 다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은 거 아닙니까?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유를 빼려고도 했었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시대고 이 친일 논란, 이 반일 논란처럼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국제화 시대입니다. 다 주고받으면서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건 저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막 참 똑똑했다는 얘기 또 하는데,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삼성전자가 이 부품을 다 가져다가 조립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 소재가 있어요. 좋은 소재가 있어.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소재가 있어요. 단가가 10원이야. 근데 세계 최고 품질 자랑해. 근데 이걸 뭐라고 했죠 그때? 자체 생산을 길러야 되니 많이 해가지고 했어요. 이거 만들려면 이 10원짜리 단가 이 퀄리티에 있는 걸 만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이걸 비슷하게 만드는데 100원이 들어가. 10원이면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갖고 이걸 만들면 100원 들여가지고 이거 따라가지고 이거 만드느니 많이 이러고 있어요. 쉬운 말로 삼성전자 사장이면은 당연히 10원짜리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가 낮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잘 팔릴 거니까. 근데 이 또라이들은 이렇게 하라 이거야. 네가 만들지. 못 만들어 하라고도 안 해. 얘들은 집게 아니거든. 이 권력만 잡고 지가 이 대모지만 해가지고 쉬운 말로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월급을 줘본 적도 없고 삥만 뜯어가지고 말로만 가지고 배우만 받고 살아가지고 몰라요. 장사도 해본 적도 있고 몰라? 그런 거에 속아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넘어간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일본이 어쩌고저쩌고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 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스마트폰 이거 하는데 똑같이 10원짜리 이거 100원 주고 사장 같으면은 이거 하겠어요? 사장님이 삼성전자 사장이라면 이거 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고. 아니 무슨 유니클로 티조가리만 안 입으면 반이 되는 거야? 사장님 텔레비는 다 입어보면 다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식한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말을 못해. 거기 가서 어디 가서 하지 말아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무식한 소리 들어요. 그게 맞다고 막. 그럼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지. 왜 보고 있어? 그러면서 반이 해야 된다고 막 뉴스에서 반이 어쩌고 떠들고 그러면 맞다고 텔레비를 보면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국제화 시대에 세상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뭐예요?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어요. 그 미개한 나라에 집세에 꼬고 있던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유학 가가지고 머리가 트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았다고. 맞아요. 그래서 독립을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해냈다. 몰랐던 사람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테러라도 해야지 승리라도 하겠냐? 뭐 그래 독립운동한 건 인정이에요. 하지만 그 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기초를 다진 건국 대통령에 대한 공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공까지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거고 깎아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뒤집으려고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으려고 이승만 나쁜 대통령이면 우리나라 나쁜 나라로 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일성이랑 이승만은 누가 나쁜 놈인 거야? 김일성이 나쁜 놈인 거죠. 근데 김일성 욕은 별로 안 하면서 이승만 욕은 저렇게 막 죽으라고 해야 되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토대 위에 임원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체제를 해서 나라를 세웠고 이 땅에 누가 오셨다고 해요? 재림주님 오셔서 철저한 반공주의자, 승공주의자. 누굴 만나요? 김일성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뭘 설파해요? 하나님을 설파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요. 하나님주의 오는 거지 당신들은 가짜야. 누구 앞에서? 김일성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장에 아까 보셨죠? 김일성이랑 포옹한 사람이 없어요. 감히 뭐 압수도 못해. 김일성이 항상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누구랑 찍어도 여기 손픽을 찍은 사람 유일한 아버님이거든요. 가가지고 어떻게 철저하게 함흥에서도 죽을 고생을 하셨지만 왜 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니까. 김일성이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돌려놔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행복하게 삶을 열어줘야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통일하자. 조약을 맺자. 경제적인 이익이나 이런 걸 안 따지죠. 재민님께서는 안 따지고 지원해줄게. 그냥 문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정주영이는 돈 계산해가지고 그 팀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소떼 물고 관이 쇼를 하다가 결국 망했죠. 그래도 망한 거예요, 정주영이. 그럼 망하다 죽었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아버님 인정하는 건 뭐냐면 이 심리적인 돈을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 앞으로 김일성이든 누구든 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한 거죠. 잘났습니까? 우리는 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남북통일 주역이 돼야 할 사람이기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은 공산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좌파랑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반석에 세웠으면 잘하면 잘했다고 인정을 해. 이거를 왜 계속 비튼다고요? 북한적으로 하고. 왜 친일 프레임을 씌워요? 북한적으로 하고. 원수 같거든. 이승만이가. 이네들은 원수 같은 거예요. 근데 재림주님의 아들 딸들로서 통일의 주역이 돼야 할 우리들은 역사는 팩트로 명확하게 사실을 인지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공산주의랑은 섞일 수가 없는 거고 아버님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거를 말씀을 기준으로 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준을 세운 토대 위에 남북 통일의 주역이 돼야 할 사람들도 우리들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 모두가 다 어떻게 역사 공부를 재밌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 다 팩트입니다. 자, 역사적인 팩트는 팩트로 잘 받아들이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는 편협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세계를 잘 바라보시면서 아버님의 사상과 말씀을 잘 상속받아서 통일의 주역으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시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